이번 시간에는 사주의 지지에 녹지가 있으면은 부귀하다 하는 이러한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사주에 이렇게 녹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녹지가 사주 안에 있게 되면은 이제 부귀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주 안에 녹지가 있으면은 부귀하다 하는 것이 뭐 고서애들, 그러니까 삼명통해 이런 데도 있고요, 자평진전의 내용도 이런 그 전체 내용을 미루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부귀해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사주에 녹지가 있으면은 그 사주가 부귀격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왜 사주에 녹지가 있으면은 그 사주의 주인공은 부귀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천간은 뭐고 지지가 뭐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천간의 역할은 무엇이고 지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먼저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녹이 가지고 있는, 사주 내에서 녹이 있었을 때 녹지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순서로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이 녹을 알기 위해서는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성립됐는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오행이라는 것은 하늘에도 오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오행이 있고, 또 오행은 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오행이 있고 땅에도 오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 하늘과 땅에 있는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면은 이렇게 십천간이 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되고요. 지지에도 오행이 있는데 지지에 있는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12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천간과 12지지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천간과 지지에 있는 그 오행을 각각 음양으로 구분했는 것이 십천간과 12지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천간과 지지를 잘 이해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러니까 오행들, 각각 하늘과 땅에 있는 각각의 오행들이 음양으로 나누어서 십천간과 12지지가 성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녹지라는 것은 뭐냐는 것이죠. 녹지. 녹지가 있으면 부귀하다 그랬는데, 그 녹지는 어떤 거냐면은 그 십천간, 이렇게 있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이 십천간에 각각 대응하는 12운성, 그러니까 포태법으로 따지는 것이죠. 12운성으로 따졌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녹지, 녹지가 바로 십천간의 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갑목의 녹지는 인목이 될 것이고, 갑목은 해묘미에서 삼합을 한단 말이에요. 해묘미에서 삼합을 하니까 인목이 녹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은 오인술에서 삼합을 하니까 묘목이 녹지가 되고요. 병화는 4에서 정화는 5에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계속해서 각 십천간에 해당하는 녹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녹지는 십천간이 지지에서 삼합으로 따졌을 때에 그 12운성, 그러니까 포태법상으로 녹지에 해당되는 그 글자가 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간의 녹이죠. 천간의 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 이제 조금 전에도 했듯이 갑의 녹은 인에 있고, 갑의 녹은 인이고, 을의 녹은 이제 을은 삼합이 오인술이니까 묘목이 녹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경금은 신에서 녹지가 될 것이고, 신금은 유에서 녹지가 됩니다. 경금은 사유축에서 삼합하잖아요. 사유축에서 삼합하니까 신금이 녹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유는 자신진에서 삼합을 합니다. 자신진에서 삼합을 하기 때문에 유금에서 녹지가 되고, 임수는 신자진에서 삼합을 하잖아요. 신자진에서 삼합을 하니까 자수 앞에 있는 글자가, 이게 왕지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 해수가 될 거 아니에요. 해자축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녹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 십천간의 글자는
각각 이 칩천간 글자가 삼합으로 12운성으로 따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합상으로 녹지에 해당되는 지지의 글자, 그것이 이제 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뭐 지지에는 12운성을 따지면은 절대양생, 욕대노강, 쇠병, 사묘 해가지고 12개의 어떤 청강 글자의 왕세 강약을 나타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 중에서 왕지 앞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녹지라고 하고, 각 청강 글자는 이렇게 갑은 인, 을은 묘, 병은 사, 정은 오, 무는 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신은 유고, 임은 해고, 개는 자 이렇게 녹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잖아요. 그런데 진술충미는 녹으로 하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천간에 이렇게 병정과 무기가 있는데 녹지가 다 4, 5, 4, 5 이렇게 같은 4와 5가 이거 화토동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고 진술충미는 녹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토의 녹지는 진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글자는 녹지가 아닌 거예요. 또는 뭐 기토, 천간에 있는 기토가 축이나 미가 녹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신으로 따졌을 때는 비견이지만은 비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녹지는 아니죠. 이게 이제 진술충미는 천간 글자에 녹지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진술충미는 삼합으로 따졌을 때 천간 글자에 어떤 천간 글자에 묘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간이든 음간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진술충미는 천간 글자에 녹지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요거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천간에도 오행이 있고 지지에도 오행이 있는데 각각의 천간에 있는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은 천간에 있는 것은 10천간이 됐고 지지에 있는 것은 12지지가 돼서 이렇게 해서 간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간지가 우리가 60갑자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립되고 난 다음에 10천간에 해당되는 글자의 녹지, 삼합으로 따졌을 때 녹지에 해당되는 글자가 천간 각 글자의 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천간과 지지 간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천간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념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말할 때 기죠. 기운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지는 형이라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은 이미지고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형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현실로 존재하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간은 상이고 지지는 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천간이 어떤 이미지의 관계라면은, 관념적인 관계라면, 존재라면은 지지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천간은 상을 이루고 지지는 형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 말은 자평진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목지 제천 성상이 제지 성형자야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목은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성상하고, 제지 땅에서는 성형, 그러니까 모습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구체적인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것은 관념적인 어떤 존재고 지지에 있는 것은 구체적인 물질과 형태를 갖추고 있는 어떤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천간은 상을 이루고 지지는 형을 이룬다는 것이 자평진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간은 뭐 이상이고 지지는 현실이다 이런 말로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말의 근거가 천간은 상을 이루고 지지는 형을 이룬다고 하는 뭐 자평진전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삼명통해나 연해자평에도 이와 유사한 말들이 많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는 자평진전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관계가 되니까 이제 천간은 상을 이루고 지지는 형을 이루니까 결국은 뭡니까? 갑의 녹은
갑이라는 천간 글자의 녹은 지지에서, 녹이라는 건 지지에 있는 거니까 인에 있고, 을의 녹은 묘에 있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은, 관리가 있으면 그 관리는 자기가 부임하는 임지가 있어야 돼요. 또는 어떤 보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관리가 임지나 보직이 없는 상태면 그 관리는 아무리 유능한 관리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부임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 뭐 절도사를 가라든가 어디 뭐 그러니까 고을, 어느 고을에 뭐 그 군수로 가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보직이 부여되지 않거나 부임할 임지가 없게 되면은 그 과거에 합격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현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고시를 합격했는데 발령이 안 나요. 계속 대기 상태. 그러면 그 고시를 합격했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시 합격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겠어요. 기업에 입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있는데 입사하라고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급도 못 받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게 이제 녹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녹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간 글자가 자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자아실현이라고 하고 뭐 결과 획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녹이라는 것은 천간 글자가 자기의 역량을 현실에서 발휘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현한다든가 뭐 이걸 거창하게 말하면 자아실현이라든가 결과 획득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녹이에요. 그러니까 천간 글자가 녹지를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이라든가 재능을 100% 발휘해서 현실에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현실에서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뭐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했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를 100%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제 녹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천간 글자가 지지에서 녹지를 만났다 이 말은 그 각각의 천간 글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또는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현한다. 또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100% 획득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 내에서는 녹지를 만약에 천간 글자가 녹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주에 녹지가 있으면 당연히 부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고 자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현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들을 다 100%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그게 녹지를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안에 녹지가 있으면 당연히 부귀하게 되는 그런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천간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천간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지지에서 이 글자가 통근할 수 있는 글자는 5군데예요. 모든 천간 글자는 무토와 기토를 빼고 무토와 기토는 8군데 통근할 수 있어요. 근데 무토와 기토를 빼고 모든 그 외에 10천간에 있는 글자들 가불병정과 경신임계 이 글자들은 지지에서 각각 방합과 삼합을 하는 글자에 통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군데 통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라면은 간목이든 을목이든지 간에 천간에 있는 간목이나 을목은 지지에서 임묘진 해미라는 글자에서만 통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는 간목과 을목에 녹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녹지를 봤을 때와 생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구현하는 어떤 역량이 각각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냐? 간목이라면은 간목이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한다든가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100% 드러낸다든가 자신이 노력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100% 노력의 결과를 획득한다. 손실 없이. 그 글자는 지지의 어떤 글자냐면 간목이라면 임목이 되겠죠. 두 번째 좋은 글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해수가 되겠죠. 이거는 생지예요. 생지. 간목의 생지니까 녹지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은
일목은 지지에서 인목을 보거나 해수를 봤을 때가 가장 그 간목이라는 글자가 영향을 발휘하고 자기 모습을 구현하기가 가장 용이한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을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목이면은 녹지가 묘목이게 될 것이고 인목은 왕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을목은 묘목을 봤을 때 자기 영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현실에 구현해 볼 수 있고 또 자신이 노력했던 결과를 100% 손실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을목은 자 묘에서 녹지가 되고 간목은 인에서 녹지가 됐을 때가 가장 부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 녹지가 매우 중요한데 녹지가 지지 내에서 그러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녹지가 지지 안에서 많이 있게 되면은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 분산 영역이나 취렴 정신이라는 건 삼명통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자평진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산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산 영역이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녹지가 사주 내에 한 개만 있어야지 여러 군데 있게 되면은 정신이 분산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되게 게으르게 되거나 어떤 기회를 잘 잡지 포착하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정신이 산만한 정신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렴 정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장생이나 노광, 그러니까 나붐으로 따지면 취렴 정신은 나붐오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붐의 장생노광이에요. 나붐의 장생노광이 사준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부귀하게 되고 만약에 나붐의 장생노광에 여기 더해서 천을귀인까지 있다 그러면 대부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나붐의 장생노광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귀격이 되는 거예요. 부귀격이 되는데 천을귀인까지 있으면 대부귀격이 되고 분산영령이라는 것은 지지에 녹을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개가 있으면 정신이 분산돼서 결국은 빈천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지에서 녹을 보는 것이 매우 청강글자는 지지에서 녹지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지에 녹지가 여러 개가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꼭 녹지가 아닐지라도 장생도 해당이 됩니다. 지지에서 장생 노광을 여러 개를 보게 되면은 장생, 그 다음에 녹지, 왕지 이런 걸 말하면 장생, 노광을 여러 개를 보게 되면은 분산 영역이 돼서 일사불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태만하고 게으르고 또 산만한 그런 상황이 돼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지의 장생, 노광은 하나만 있어야만이 귀하게, 그래야 부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맛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천간글자는 지지의 녹지를 보면은 매우 부귀해질 수 있는데 그 녹지나 장생이나 노광은 하나만 봐야 된다 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 쓰기는 했는데 진술충미는 천간글자의 녹지가 될 수가 없어요. 진술충미는 천간글자의 녹지가 될 수 없는데 왜 진술충미는 천간글자의 녹지가 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있고 주제상으로도 너무 산만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한번 날을 잡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은 천간글자는 지지의 녹지를 보면은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가 있고 자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현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100% 손실 없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의 녹지를 보면 매우 부귀하다는 게 첫 번째 이 주제가 될 수 있고요. 첫 번째 결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녹지나 장생, 노광은 그러니까 장생이나 노광은 그러니까 천간글자의 장생, 노광은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여러 개가 있으면은 거꾸로 빈천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지에 사주의 지지에 녹지가 있으면 매우 부귀하게 될 수 있는데 무조건 부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